예, 김 빠진 베니간츠 전시 내각 탈퇴라는 제목인데 이번에 인질 구출 소식은 정말 가뭄에 담비 내리듯이 아주 굉장히 그 반가운 소식이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국민들은 얼마나 기쁠까 뭐 이런 분위기인데 또 이런 와중에 이 인질 구출 소식이 약간 좀 김센 인물이 있어요. 베니간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인질 구출 작전 전에 이제 베니 간츠는 그 이스라엘 핵심 이제 언론 매체의 그 관심도는 베니 간츠에 향해 있었어요. 왜 그러냐? 베니 간츠가 이미 최후 통첩을 했어요. 네타냐후 총리한테 가자 전후 통치 전략을 6월 8일까지 내놓지 않으면 자기는 전쟁 내각을 탈퇴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네타냐후의 전쟁 전략은 너무 장기화되고 출구 전략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걸 6월 8일까지 제시해라라고 통첩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6월 8일 날 구출됐어요. 6월 8일 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지구출 작전이 시작된 거예요. 네. 성공했고. 근데 이 성공하니까 이제 여기다 대고 탈퇴 이 빌드업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각을 흔들기 위해서 6월 8일 날 이렇게 빌드업 해가지고 고독한 결단의 쇼를 하려고 했거든. 고내에 있는 정치인의 쇼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게 이제 확 사라졌죠. 왜 작전이 성공함으로써. 그래서 하루 연기해서 그 다음 날 내각 탈퇴 기자회견을 했는데 뭐 그냥 단신 처리가 됐죠. 왜 이 베니간츠는 이렇게 자꾸 이 전시 내각에서 빠지겠다라고 한 그 결정적 이유와 배경은 뭡니까? 그러니까 뭐 배경과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일단 요번은 이게 왜 퇴색됐느냐. 물론 중요한 사건에 밀려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이스라엘은 크게 두 양대 노선이 있습니다. 전쟁을 두고서. 이스라엘 국민 대부분은 전쟁을 원해요. 하마스 박멸을 원해요. 그래서 네타냐후가 하마스 박멸을 끝까지 하자라는 명제를 갖고 나왔죠. 그런데 베니 간츠와 이제 이스라엘 극좌 제도권 세력은 바이든의 지령을 받고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안 돼. 인질 협상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야. 우린 장기적으로 승리할 수 없어. 비현실적이야라고 그 노선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야. 인질 협상이 먼저냐? 전쟁을 완전 마무리 짓는 게 먼저냐? 그런데 요번 인질 구출 작전으로 무력 사용이 인질을 구출할 수 있다는 명제를 확신시켜 준 거예요. 국민들한테. 그래서 이제 베니 간츠의 그 정치적 파괴력이나 이런 것들이 홍보 역할이나 이런 게 다 무해화된 거죠. 예. 와해되고 붕괴된 거고 어떻게 보면 중대 결심쇼가 완전 폭망한 사례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와 배경은 뭐냐면 최초에 10월 7일 학살 이후에 왜 그러면 네타냐후의 정적인 베니 간츠가 여기 내각을 조인했느냐 전시 내각을 그 바이든의 지령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현지 정치 전문가들은 이게 바이든 행정부의 오더를 받고 들어간 거예요. 왜? 그럼 미션이 뭐냐? 이스라엘 전쟁 승리 과업, 그러니까 네타냐후 지금 이 기회에 하마스를 완전 멸절시키길 원해요. 이스라엘 국민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거에 대한 그 바이든 행정부는 이국가 해법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억제제로 이 간츠 대표를 갖다가 이제 전신에 가게 집어넣은 것이죠. 그래서 인질 협상보다는 말씀하신 그 하마스 박멸 전쟁 승리보다는 인질 협상이 더 위에 가치에 있다. 이런 걸 갖다 국민들한테 선동을 하고 있었고 그동안 그 영향으로 반정부 시위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 그 뉴스만 보면은 마치 이스라엘 국민 전체가 인질 협상을 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시위만 요란할 뿐이에요. 이스라엘 국민 전체는 오히려 전쟁을 끝까지 종식하는 걸 원해요. 끝까지 가서 하마스 박멸을 원합니다. 그 여론조사에서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러면은 전신회가 그 회의 내각에서 또 이들이 들어가서 아이젠코트나 간츠 같이 극좌 세력이 들어가지고 정보 유출을 그렇게 많이 해요. 아하. 안에서 무슨 의사결정하는 거 뭐 여러 가지 토론을 할 수 있잖아요. 인질이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걸 공개해서 거봐라. 네타냐후는 자기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인질 따위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전쟁을 하는 것이야. 이런 거짓 선동을 계속 해나가서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고. 내각도 흔들고 앞서서 얘기했듯이 그 하레디 병역 문제도 그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원래 장기 과제로 뒤로 이제 연기시켰는데 이걸 끄집어내가지고 네타냐후 내각을 흔들라고 이런 정치 공작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간츠가. 그래서 근데 요번에는 이제 왜 그럼 용도 폐기됐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탈퇴한 이유는 이건 바이든 행정부가 오더를 준 거다. 왜 용도 폐기했냐? 더 이상 네타냐후 내각을 네가 통제할 수가 없구나. 용도 족쇄 억제기 역할에 네가 실패했구나. 고로 안녕 빠이빠이가 된 것이죠. 근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뭐 내각을 흔들고 아주 막 골치 아프게 할 거를
베냐민 네타냐후도 베니 간츠에 대해서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베니 간츠를 전시 내각에 이렇게 합류시켰던 애당초 합류시켰던 이유는 또 뭡니까 그럼? 네트냐후 그래서 네트냐후 총리를 보면서 야, 이 양반은 이제 정치 10단, 9단, 100단이구나. 고수의 고수. 그러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네트냐후 총리 셈법은 이렇습니다. 미 바이든 행정부의 알아요. 이거 빨리 전쟁을 종식시키자는 걸 원하는 걸 알아요. 미 바이든 행정부가 그걸 원한다는 걸. 왜냐하면 10월 7일 학살 사태 터지자마자 블링컨 장관이 트위터에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전쟁을 종식시키자. 평화적 해법을 하자라고 하고선 지웠어요. 그 다음에. 그 정도로 빨리 전쟁을 종식시키는 걸 원하는 걸 네타냐후도 간파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으로부터의 어떻게 오는 이런 압박과 공격을 간치를 통해서 이제 방어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 간치는 친미 인사니까 같이 이렇게 우리랑 같이 하는 걸 보여주면서 버퍼존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우파 내각이 단독을 하는 게 아니야. 간치랑 거국 내각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너무 하지 마. 라고 이렇게 그 방패막이로 쓰려고 했는데 사실상 보니까 간츠 전시 내각 참여로 바이든 행정부의 압박은 오히려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강했어요. 대표적으로 뭐 유엔 그 무기 금수 조치부터 시작해서 뭐 결국엔 통과됐지만 무기 금수 조치, 유엔, EU를 동원한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 그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압박, 그다음에 ICC, ICJ를 통해서 이스라엘 뭐 체포영장, 네타냐후 구속하겠다. 이거 다 미국의 압박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타냐후 입장에서 간치의 그 뭐 효용성이 쓰임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너 이번에 나가. 너 이번에 나가라. 너 필요가 없어. 왜냐면 미국의 공격을 어떻게 방어하는 게 간치의 목표인데 이게 효과가 없으니까 안 되겠다. 너 이제 나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무슬모 처량한 신세가 된 것이죠. 간치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앞서 얘기한 인질 구출 작전에서요. 주요 지휘 결정에서 간치하고 그 좌파 내각 인사들 아이젠코트는 배제가 됐습니다. 거기까지 비밀로 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네타냐후 단독해서 이제 국방부 장관이랑 주요 인사들만 그거를 그 작전 그 추이나 이런 걸 이제 고도의 이제 의사결정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거 실패하면 쪽박 차는 거거든요, 네타냐후가. 굉장히 대낮에 이걸 인쿠레이션을 했다는 거는 대낮에 작전을 수행했다는 건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거든요. 정치적 도박을 한 거예요, 사실상. 네타냐후 모든 걸 걸고. 근데 아이젠코트나 이런 데 배제를 했죠. 얘한테 안 알릴 거야. 왜? 이거 유출될 거 뻔하거든. 그래서 안 돼서 배제해놓고선 작전을 했고 그 최후 통첩의 날짜, 간치의 최후 통첩의 날짜와 작전의 날짜가 일치한다는 거. 저는 이건 뭐 대놓고는 얘기 안 하지만 이거 네타냐후가 날짜를 잡은 거예요. 제대로 했다. 그러니까 9단 10단이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거 나오고. 지나고 당시는 안 보여요. 처음에 보면 네타냐후 불쌍하다. 왜 이렇게 사방에서 구박당하고 막 이게 불쌍하다는데 아니했어요. 다 이 깊은 큰 그림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6월 8일에 그 아주 깊은 비밀이 있네요. 6월 8일을 내각 해산하고 조기 총선 뭐 완전 국가를 완전 갈갈이 찌르 올라갔던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네타냐후가 그 진두지휘에 했던 그 작전이 실패했다, 인질이 구출되지 못하고 살해됐다, 이랬으면 네타냐후는 끝나는 거네요. 그렇죠. 네타냐후 다 뒤집었어. 그래서 정치적 결단을 한 거죠. 네. 이런 승부치기 싸움에서 굉장히 강해요. 네타냐후 총리가.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야, 그렇구나. 괜찮을까요? 베니 간츠가 이제 전시 내각에서 빠지면서 이스라엘의 어떤 지휘부가 이렇게 흔들리거나 뭐 이렇게 분열 양상으로 빠지면서 뭐 사람들에게 외부적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든가 지금 뭐 하마스하고 전쟁도 그렇고 앞으로 헤즈볼라하고도 전쟁을 해야 되고 이러다가 뭐 내부적으로 먼저 분열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이 있긴 한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외신들을 종합해보면 그런 얘기가 이제 대다수고 주종이고 호들갑을 떨죠. 그런데 실제 현지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오히려 네타냐후의 발목을 잡는 간치와 아이젠코트 좌파 내각 인사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전쟁 수행 의지와 역량은 더욱 공고하고 안정화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방해 요소인 간치하고 아이젠코트가 제거가 된 거죠. 대규모 군사작전을 하는데 이거 비토를 누가 걸었냐? 간치하고 아이젠코트가 걸었어요. IDF 그 군부 뭐 바라크 뭐 총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는 현실성 없는 작전이야라고 하면서 근데 이제 그 세력이 이제 제거됐으니까 오히려 네타냐후는 편하게 벤그리비하고 소물리시 장관하고 같이 전쟁을 논의하면서 승리를 이끌 수 있죠. 그 동력이 이제 확보된 거예요. 근데 이 동력이 말씀하신 그
앞서 얘기한 인질 구출 작전하고 같이 연동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대한 작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쟁 승리의 억제기인 간치가 풀렸다. 족쇄는 풀렸다.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게 지금 이스라엘 분위기입니다. 근데 지금 벤그비르 하고 저 뭐 스모트리치 이런 사람들은 가자지고 전쟁 끝나고 나면 거기다 유대인 정착촌 짓고 유대인들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아유 앞으로 또 이제 또 무슨 또 그러니까 네트냐후의 속뜻을 대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트냐후는 이국가 해법을 반대해요.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러면은 그 해법이 뭐예요? 가자지구를 이스라엘 유대인 정착촌으로 만드는 게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인데 그걸 정치로 얘기하면 불안하니까 야 벤그리브 네가 얘기해라. 너네들 막 사는 애들 내가 얘기해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지금 지지율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뭐 폭증하고 있죠. 폭증. 폭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 이상한 여론조사 인용하는데 채널 14 뉴스 여론조사를 보면요. 최근 리쿠당 정당의 의석수를 26석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당장 총선이 열리면 어떻게 될 건지 가상 대결에서. 그래서 이거는 뭐냐 26석을 지금 하고 있는데 리쿠당이 이거 집권당이죠. 근데 10월 7일 학살 사태 이후 최고치예요 이게. 그 다음에 그 총상 가상 대결에서도 우파 블록 전체가 60석을 돌파하고 있어요. 60석을 돌파가 예상되고 있고 총리 적합도에서 양자 대결 간츠하고 네트냐후 양자 대결에서 네트냐후가 47%, 간츠 31%,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채널 12 정치 전문 기자가 이제 거기에 기고 칼럼을 냈더라고요. 이스라엘 정치 현실을 좀 니네들도 알아야 된다. 미국 사람들도 네트냐후가 지금 어떻게 오히려 이 사람은 채널 12 정치 전문 기자는 중도 좌파고 반 네트냐후 성향의 기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 월스트리트저널에다 기고문을 날렸냐면 지금 바이든 너 때문에 네트냐후 컴백이 조금 시동 걸고 있다. 네트냐후 또 부활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불사조 아닙니까? 지금 피닉스예요. 피닉스 계속 살아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해주고 있냐? 바이든이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국민들은 자기네 국익이 훼손될 때 미국 대통령이 자꾸 압박하면은 오히려 미국과 대립하는 지도자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국민들이 반골 기질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리고 네트냐후가 이뻐서라기보다는 네트냐후가 지지하는 노선, 예를 들어서 이국가 해법 반대가 이스라엘 국민 80%가 반대하는 거예요. 이건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공공정책연구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있는 결과가 나와요. 이국가 해법 무조건 반대하고 전쟁 목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하마스 완전 박멸이 이스라엘 국민 70%예요. 30%만 반대하는 거예요. 70% 전체는 끝까지 밀어붙이자는 게 정통이고 여기에 올라탄 게 네트냐후예요. 네트냐후가 이뻐서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 노선을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가 네트냐후밖에 없으니까 이스라엘 국민은 네트냐후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ICC 국제기구를 동원해서 네트냐후를 이게 막 꿀밤 주고서 이렇게 탄압을 하면은 오히려 그게 네트냐후 지지도가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네가 지금 네트냐후를 더 강화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적이면서 칼럼을 좀 이스라엘 정치 상황을 모르니까 네가 지금 그런 짓을 하는 거 아니야?라고 약간 핀잔 섞인 그 비판 칼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근데 요번에 그런 것들이 이제 누적이 되다가 요번 활용 정전이 바로 이 인질 구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트냐후가 점핑 할 수 있는 이제 플랫폼에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제 성장한다라는 게 이제 이스라엘 현지 전문 매체들의 이제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자면 왜 그러면 네트냐후의 그 인기가 올라가냐면 앞서 이제 이다현 PD가 얘기했던 엔테베 작전 있지 않습니까? 인질 구출 작전에서 네트냐후의 친형인 요나단. 그렇죠. 네트냐후가 전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랑 딱 중축되면서 아하. 네트냐후는 역시 쟤 좀 잔머리 잘 굴리고 또 독사갖고 좀 재수없긴 한데 그래도 테러와의 전쟁에 관해서는 양보가 탑이었구나. 무관용 무타협의 강력한 전쟁 지도자구나라는 게 이스라엘 국민들의 어떤 70% 이상의 공통적인 컨센서스입니다. 그래서 네트냐후가 요번에 6월 위기설을 확실하게 이겨낸 거예요.